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빠스왕입니다. 얼마 전 제 친한 친구 부친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더라고요.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하면은 건강진단보고서를 확인해라, 환불 내역을 확인해라, 결제 내역을 확인해라, 뭐 이런 내용들로.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조금 더 악랄한 수법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1금융권인데 돈 빌려준다는 문자예요. 요즘 저한테도 이런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전화받지도 않는데 가끔 저도 돈이 좀 필요할 때는 이 문자가 생각이 나. 전화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 아버지도 공무원이셨는데 아마 집 담보대출이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자 내는 게 좀 부담이 되셨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빨리 쳐버려야 되는데 생각하셨는데 이런 문자를 받은 거예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1금융권 은행이. 그러니까 이분이 혹한 거지? 통화 버튼을 누른 거야. 신호가 갔지? 따르릉 따르릉. 네, 국민은행 연정학 과장입니다. 아, 네. 문자 받고 연락드리는데요. 거기가 국민은행 종로 지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문자 내용대로 대출을 갈아타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 네. 그러시면 심사를 해야 하니까 제가 사이트 주소를 보낼 거예요. 그쪽에다가 신분증을 업로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심사를 들어가서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빨리 심사를 받아야겠다. 그 링크를 누르고 자기 신분증을 업로드한 거지. 전화를 다시 했어. 아, 네. 국민은행 면정학 과장님이시죠? 지금 업로드했습니다. 네,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30분 있다 전화가 온 거야. 아, 안녕하세요. 예, 면정학 과장입니다. 심사 다 됐고요. 그러면 신규 대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잘 됐다. 잠시 후에 전화가 온 거야. 따르릉. 고객님, 국민은행 면정학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고객님이 기존에 받으신 대출권 있잖아요. 그게 갈아탈 수 없는 대출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대출을 상환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안 하시면은 금융감독법 위반으로 고객님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 앞에서 말했잖아, 이분은 공무원이라고. 깜짝 놀란 거지 거기에. 그래서 이분이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딱 전화 끊고 우리은행에 전화를 한 거야. 네, 사랑과 기쁨 드리는 우리은행 후남 과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기존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갈아타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객님, 그거는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상환을 해 주셔야지만 다른 은행 대출을 다시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고객님, 그렇게 안 하시면은 신용불량자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금융감독법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또 전화한 거야. 아, 네, 여기 금감원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했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장님, 그거는 무조건 금융감독법 위반이에요. 그거를 상환하지 않으시고 대출 받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놀란 거지. 이게 금융감독원 공무원 받아도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지인들한테 돈을 막 모은 거야. 빌려가지고 빨리 갚겠다고 몇 천만 원을 만들어서 기존의 대출을 갚으려고 한 거야. 돈을 다 모은 다음에 전화를 했어. 사장님, 지금 갚으려고 합니다. 돈 다 준비됐고요. 입금할게요. 그러니까 거기 후남 과장이 그러는 거야. 아, 고객님, 이거는 변제하시려면은 직접 방문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대출 받으신 지점은 부산 지점이에요. 헐, 내 친구 부치는 서울에 계시거든. 네? 아, 제가 부산까지 어떻게 가요 지금? 아, 고객님, 변제할 때는 무조건 지점 방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막 지금 스트레스 받은 거지. 아,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후남 과장이 되게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잠깐만요, 저희 직원이 지금 서울에 출장 나가 있거든요. 제가 고객님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할게요. 아, 예.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30분 뒤에 출장 나온 직원들이 간다고 하고 온 거지, 사무실로. 아, 이제 만난 거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기존 대출 다 상환하려고요. 예, 여기 준비해놨고요. 3천만 원입니다. 예. 그럼 그분들이 받으면서 저희가 입금증을 써드려야 되니까 잠시만요. 입금증을 딱 쓴 거지. 네, 이거 갖고 계세요. 그리고 간 거야. 그 이분은 이제 다 했다. 전화를 한 거지 다시. 아, 네, 과장님, 기존 대출 상환했습니다. 예, 지금 대출 좀 진행시켜 주세요. 전화 끊은 거야. 그리고 다시 은행에 전화한 거지. 이게 기존 대출이 잘 상환됐는지. 그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배터리가 다 나간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전화로 띠띠띠, 아, 네, 거기 우리은행이죠? 저기 후랑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네?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요? 여기서 뭔가 띵! 이분은 이제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막 전화를 막 한 거야. 사무실 전화로. 여보세요? 거기 면정학 과장님 계십니까? 그런 분이 또 없대. 뭐야 이게? 이것이 바로 요즘에 활개치는 전화 가로채기 수법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맨 처음에 자기 신분증 업로드한다고 문자를 클릭했잖아요. 그때 이미 그 문자를 통해서 해킹 프로그램들이 다 깔린 거예요. 그럼 이 폰은, 내 핸드폰은 죽은 폰이 되는 거야. 좀비 폰이. 내가 우리은행에 전화를 하던, 국민은행에 전화를 하던,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던 이 모든 전화기가 다 보이스피싱범들한테 가는 거야. 얘네가 중간에 다 가로채는 거지. 그리고 이 조직원들이 한 명은 면정학, 한 명은 후남이, 한 명은 금융감독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다들. 보통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명, 30명이 된다고 해요. 다들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엄청 정교하지 않아요? 지능적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보이싱 피싱 어떻게 예방하냐? 자,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문자로 온 링크를 누르지 말라. 여기서 문자는 카톡도 되고 SMS 문자도 되고 어떤 게 다 돼요. 링크를 통해 가지고 뭐 여기다 신분증을 업로드해라, 무엇을 뭐 입력해라, 주민번호 입력해라, 절대 누르지 마. 둘째, 항상 유선 전화를 사용해라. 문자가 정말 혹해서 내가 돈이 급하니까 연락을 하고 싶어,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핸드폰 놓고 사무실이나 집에 있는 유선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한번 해봐요. 셋째, 재촉하면 의심해라. 이 보이스피싱범들의 심리적인 수법인데, 전화 받은 이 피해자가 딴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재촉하는 거야. 무한 주고 달래고 어르고 또 재촉하고 면박 주고 계속 이게 무한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이 없거든. 딴 데다가 물어볼 생각도 못해. 그냥 무조건 가스라이팅이지, 이 사람 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이 영상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셨죠? 이런 거 꼭 누가 당해 생각하지만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누구냐?